아유. 지난 11월 11일 구조센터로 긴급 제보가 도착했다. 한 야생 동물의 생사가 매우 위급하다는 것. 찾아간 곳은 인근 마을의 한 쓰레기통이었는데 저 목에 왜 묶여 있죠? 저 그리고 원래 저랬었는데. 그 안에서 발견된 처참한 모습. 그건 동물이라고 보기 힘들었다. 어떤 동물이죠?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건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태. 아이고 세상에. 조심스레 살펴보니 다행히 아직 숨은 붙어있는 야생 너구리였다. 다리를 보면은 다리가 없습니다. 왼쪽 뒷다리가요. 이거는 이미 여기는 오래전에 절단이 됐던 것 같아요. 거기 왜 들어가 있어요 지금? 대체 녀석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가까이서 본 녀석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다. 왼쪽 뒷다리는 절단되어 있었고 진드기가 파고들어 피부병이 심한 상태. 무엇보다 시급했던 건 목을 죄고 있는 줄이었는데 오래전 누군가 일부러 묶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랜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 녀석은 그 기분을 느낄 겨를도 없이 힘겹게 그저 숨을 붙잡고만 있었다. 살아남을 확률이 거의 절반 가까이 안 될 정도로 수준이고요. 먹이 반응을 보이면 좀 더 예후가 좋은 걸로 저희는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깨어나길 바라는 것뿐. 그 시각 또 다른 동물이 들어왔다. 멸종 위기 2급 말똥갈이다. 어디에 부딪혔는지 날지는 못하고 숨만 헐떡이는 녀석. 화면을 보는 수의사의 표정이 좋지 않다. 상안골이라는 뼈가 완전히 탈구가 됐습니다. 밖으로 빠져나왔을 정도의 심한 탈구가 발생을 했고요. 탈구된 것 때문에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의 상태가 확인이 되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얼굴을 시퍼렇게 뒤덮은 멍이 말해주듯 이미 치료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상황. 미처 손을 써볼 새도 없이 녀석은 짧은 생을 다했다. 채 2년도 안 된 암컷이었다. 13-868 말똥가리는 1년 번호만 남기고 떠났다. 생과 사의 갈림길이 되는 이곳. 먹었어요? 예, 지금 먹었어요. 먹이를 먹었어요. 너구리는 지금 막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 지난밤 혼자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뒤척이던 녀석. 조용히 일어나더니 밥을 먹기 시작했던 것. 제발 살았으면 좋겠어요. 상태가 되게 안 좋아서 다음날 좀 죽어 있거나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걱정을 좀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였는데 조금씩 힘을 내고 있는 녀석. 삶에 대한 희망을 되찾을 수 있을까? 현재 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은 약 70여 마리. 그중 요즘 가장 신경이 쓰이는 건 이 녀석이다. 한눈에 봐도
어딘가 불편한 걸음걸이가 눈에 띄는데 12-555 멸종 위기 2급 한쪽 다리가 없는 살기다. 쥐 잡는 덫 있잖아요. 이렇게 벌어져 있다가 여기를 밟으면 딱 물리는 거. 그게 관절 부분 쪽에 잡혀서 거기가 완전 부서졌었죠. 뼈까지. 다리를 잃었기 때문일까 유독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강하다는 녀석. 먹이를 군데군데 던져주면서 운동을 시켜보려는데 그마저도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한 후에야 겨우 나와서 하나를 집어간다. 그래도 아직 총기는 먹으면서도 살아있는 것 경계를 같아요. 늦추지 않는 예민한 녀석. 이유가 있다. 다리가 없으니까 사냥을 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밖에 못 나가고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죠. 영구적으로 장애. 네, 연구장에 기체죠. 앞발로 먹이를 사냥할 수 없어 영영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야생동물이 야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건 이곳에선 특별한 일이 아니다. 겉보기엔 큰 이상이 없어 보이는 큰 고니. 지난 1월 사람이 버린 낚싯줄에 혀가 손상되고 납중독에 걸려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멸종 위기 1급. 전 세계 2,40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저 새도 서식지가 기름에 오염되면서 깃털이 다 빠지는 바람에 여름철 남쪽으로 날아가지 못했다. 낚싯줄에 걸리거나 납치를 먹거나 총상을 입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의 85%가 사람 때문에 다치는데 되게 사람이 조금만 조심하면 그런 일 없을 텐데 되게 안타깝죠. 매일 날아갈 곳만 찾고 있는 해오라기도 마찬가지다. 교통사고로 한쪽 날개가 꺾이는 장애를 얻었지만 자기가 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녀석. 틈만 나면 날아가려고 한다는데 마음처럼 될 리가 없다. 이래서는 야생에 가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작은 방 한 칸, 이 안에서 지내는 게 가장 안전하다. 아무 죄 없는 동물들이 이렇게 큰일 갇혀 날 살아야 뻔했네요. 되네요. 네. 야생동물이다 보니까 도망을 잘. 잠깐만. 그런데 유일하게 밖을 돌아다니는 녀석이 있다. 뭐지? 뭐야? 생긴 건 분명 너구리인데 야생 너구리라고 하기에는 또 뭔가 태연한 모습. 게다가 먼저 사람한테 다가오기까지. 오. 예. 뭐예요? 클라라. 호실초실한데요? 얘는 클라라고요. 저희 재활센터 마스코트예요. Hello, my name is Clara. 강아지보다 더 예쁘네요. 강아지 같다는 너구리. 취미는 강아지처럼 안겨있기. 그리고 특기는 다른 동물들 약 올리기란다. 특히 이 독수리가 제일 만만하다는데 얼굴을 코앞에 대도 절대 지지 않는 녀석. 저 꽤 아플 텐데요. 거침없는 들이댐으로 오히려 독수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능력자인데 사실 클라라는 단 한 번도 야생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얘도 구조된 동물인데 이거 어렸을 때 구조돼서 사람들한테 익숙해졌거든요. 태어나자마자 불법으로 사람 손에 길러진 클라라. 발견 당시에는 이미 야생성을 모두 잃은 뒤였다. 얘는 다친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진짜 건강한 개체인데 불쌍하고 안타깝죠. 야생동물인데 우리 안에 갇혀 살아야 되고. 클라라 이리와. 야생성을 잃어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녀석. 그런 클라라를 위해 재활사들은 틈틈이 특별 훈련을 하고 있다고. 있는데요? 네? 잡혔어요. 뭐가요? 여기. 오. 잘 안 잡히는데 오늘 잡혔네. 잠재되어 있는 클라라의 야생성을 일깨워줄 비장의 무기. 바로 살아있는 붕어다, 붕어. 먹이라고는 평생 손질된 고기만 먹었던 녀석.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보도록 해주는 건데 먹어야 된다. 일단 물고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주자. 문이 닫히는 걸 확인한 클라라. 물고기로 고개를 돌린다. 일단 머리부터 들이밀고
야, 수중 촬영했어요, 저거. 예. 슬쩍 발을 뻗어보. 아우, 깜짝 놀랐다. 그리고 연신 이어지는 물고기의 반항에 어리둥절하기만 한 초보 낚시꾼. 보고만 있던 구경꾼이 더 난리 났다. 답답할 거예요. 나 같으면 금방 먹을 텐데. 관심은 있는데 방법은 모르겠고 그냥 붕어도 오늘부터 여기 사는 걸로. 그날 저녁 구조센터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 오늘의 환자는 천연기념물 뜸북이다. 척추 이상으로 발에 힘을 주지 못하는 녀석에게 태블릿 PC 거치대를 이용해 척추를 고정시켜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발에 힘을 주게 되면서 서서히 나아지게 될 것이다. 형아 괜찮니? 한번 힘내보자. 응? 대단하네요. 퇴근 시간이 훌쩍 넘은 시각. 응급 환자가 찾아왔다. 유리창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는 녀석. 오색 딱따구리다. 헌데 녀석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 일단 뭐라도 먹여서 기운을 차려야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 안 좋은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먹이에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녀석. 방법은 산소 호흡기뿐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버거운지 가쁜 숨을 내쉬는 녀석. 결국 숨을 거두었다. 워낙에 작은 새들이라서 다른 그 주사라는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제한적이거든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긴 했는데 사실 회생하지 못했고요. 결국은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들어온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아 숨을 거두는 일. 여기 오는 동물 대다수가 이렇게 떠난다. 구조되어 오면은 그 중에 한 60%는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구조 도중에 죽기도 하고 구조되기 전에 죽어 있기도 하고 우리가 치료 불가능한 상태일 때 죽기도 하고 한 7,000마리 정도가 한 해 전체적으로 구조돼서 들어오는 거죠. 다쳐가지고. 한 해 구조동물 7천여 마리. 그중 85%가 사람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그중 60%는 죽게 되고 30%만이 훗날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10%는 영구 장애를 가진 채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 야생 동물로 태어났지만 더는 야생에서 살 수 없게 된 녀석들. 항상 이렇게 들여다 봐주고 오늘 상태가 어떤지 오늘 체중이 어땠는지 그런 것도 다 봐줘야 돼요. 한때 하늘을 호령했던 매도 사람의 돌봄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다. 아침부터 센터가 시끌벅적하다. 마치 자랑하듯 멋진 기량을 보여주는 녀석. 12-559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다. 머리 숙이시고 이게 잠바 이게 모자 쓰시고. 왜요? 네? 잘못해 잡히면 어떡해? 오. 잠시도 쉬지 않고 힘차게 날아다니는 녀석. 천천히 잡으려고 다가오는 채활사도 부드럽게 피해가 버리는데 그러다가 바로 잡혔다. 잡혀 있으면서도 소리로 계속 위협하는 녀석. 귀여워요. 아 진짜. 가까이서 보니 정말 씩씩하고 늠름하게 잘 생겼다. 네. 하지만 정말 녀석에게도 신호등 같네요. 과거가 있었다. 작년 이맘때 차에 치여 왼쪽 날개와 눈을 다쳤던 것. 그 후 1년간 꾸준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지금은 야생으로 돌아가도 될 정도의 건강을 회복했고 최근에는 부러진 꽁지 깃까지 이식받아 와, 이식. 방생이 머지않았음을 알렸는데 대단하네요 정말. 그날 오후
최종 테스트가 시작됐다. 낙 하나 남은 마지막 관문.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비행 능력을 갖고 있는지 평가를 하려고 지금 야외에 나와서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 테스트로 야생으로 돌아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 녀석에게도 1년 만에 첫 비행. 보다 보니까 정말 귀엽네요. 네. 긴장되는 순간 녀석이 날았다. 보기에 충분해 보이는데요. 우와. 언제 아팠냐는 듯 힘차게 날아오르는 녀석. 줄이 모자란지 조금 더 가다가 살포시 내려앉았다. 착지도 잘하고. 너무도 오랜만에 비행해 저도 뿌듯한지 의기양양한 얼굴. 잘했어요. 내친 김에 한 번 더 날려줬는데 이번에는 착지까지 완벽하다. 줄이 이게 지금 100m거든요. 100m 길이가 다 모자랄 정도로 충분히 잘 높이 날고 치고 나가기 때문에 조만간 방생을 해도 무방할 걸로 보입니다. 1년 만에 얻은 정상 판정. 어떠세요? 기분이 뿌듯하세요? 좋아요. 빨리 헐헐 날아가버렸어. 좋겠어요. 누구보다 그 시간을 기다려왔을 녀석. 그 약속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후 수리부엉이의 방생이 결정됐다. 원칙은 밤에 구조되었던 장소에 풀어주는 것. 1년 전 녀석이 발견되었던 충남 서산의 한적한 숙소. 이곳을 다시 찾았다. 그런데 그새 낯설어진 걸까? 버티고 안 나가는 녀석. 한참 후에야 떠밀리듯 나가는데 그제야 주변을 알아보는 듯 두리번거린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리고는 마치 알아들은 것처럼 힘차게 날아가는 녀석. 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잘 날아간다. 고생했어요. 없이 네.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잘못으로 위험에 빠졌던 야생 동물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자연으로 돌아갔다. 좋아요. 홀가분. 먹이 사냥 제대로 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를 안 만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 12-559 수리부엉이. 지금 번호표를 떼고 훨훨 날아다니고 있다. 사람만 따르던 클라라는 얼마 전 같은 너구리 친구가 생겼다. 딱 붙어 있네요. 그리고 일주일간 죽음의 그림자와 사투를 벌였던 너구리는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